11번 문제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을 위에 4개의 점이 있고요. 이 사각형을 Y축으로 회전시켰어요. Y축을 회전축으로 회전을 했구나. 그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하고 나왔죠. 그러면 회전체의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의 대칭 도형을 왼쪽에다가 그려주자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대칭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연결, 꼭지점끼리 연결. 그럼 얘도 연결. 여기도 연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입체 도형이. 그럼 이 안에 원기둥 모양은 구멍이에요, 구멍. 여기에서 부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뿔의 부피를 구하고요. 세 번째,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긴 뿔의 부피를 구한 다음 마지막으로 파란색처럼 생긴 기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초록색 부피를 구해서 분홍색 부피를 더하고 노란색 부피를 뺀 다음에 하늘색 부피를 또 빼면은 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 4개의 부피를 구해서 연산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초록색 부피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부피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2인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2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를 구하자. 높이가 4에서부터 1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높이는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을 곱해줘요. 이게 원기둥의 부피 12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분홍색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2인 밑넓이가 나오죠. 2제곱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냐면 이게 삼각형이 합동인 도형 여기 하나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은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도 1이 돼요. 높이가 2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높이가 2인 뿔이었구나.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해야 부피가 나옵니다. 그럼 3분의 8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그럼 노란색 뿔의 부피를 구할 건데요. 노란색 뿔의 부피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 반지름을 구하면 그 반지름이 1이고요. 높이도 1입니다. 1제곱파이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파이. 마지막으로 하늘색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밑넓이가 얼마냐면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파이가 나올 거예요. 1제곱파이, 1제곱파이. 그죠? 그리고 나서 높이를 구할 거예요. 1에서부터 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높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4. 기둥이기 때문에 3분의 1 같은 거 안 하죠? 그러면 4파이. 저기서 왼쪽에서 구했던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12파이 더하기 3분의 8파이 빼기 3분의 1파이 빼기 4파이. 3분의 8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면요 3분의 7파이가 돼요. 그리고 12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은 8파이가 돼요. 그 두 개를 더하면 3으로 통분 31파이. 3분의 31파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3번을 구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12번 문제, 마찬가지로 회전체를 원하고 있어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삼각형이 회전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대칭 도형을 그려주면은 회전체를 구하기가 쉽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 도형 그리고 뱅글뱅글 돌리면은 이러한 회전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뿔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단다. 봅시다. 먼저 요렇게 생긴 뿔을 볼 수 있고요. 큰 뿔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작은 뿔이 보이게 돼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부피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노란색을 구해볼게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랑 어떻게 써요? 같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다란 밑변이 10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 8 곱하기 6이 10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한다면 R과 곱한 값이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R이라는 건 10분의 4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약분 좀 해볼까요? 그럼 5분의 24가 반지름 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원이냐면요. 5분의 24인 원이에요. 5분의 24 제곱 파이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높이의 값이 이만큼이에요.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이유가 있어. 자, A 곱하기 3분의 1까지 하자. 두 번째, 초록색. 반지름 길이가 똑같은 밑넓이가 보여요. 5분의 24 제곱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얘를 B라고 해줄게. B 곱하기 3분의 1까지 해야 돼. 그럼 이 두 개의 부피의 합을 원해. 더해볼게요. 5분의 24 제곱파이 곱하기 A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5분의 24 제곱파이 곱하기 B 곱하기 3분의 1 이만큼이 답인데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A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B를 제외하고 나머지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5분의 24 제곱파이 곱하기 3분의 1을 먼저 써주고요. 괄호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A 플러스 B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얼마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10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갖다 대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피의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곱을 하면 25분의 24 곱하기 24예요. 곱하기 3분의 1을 먼저 하죠. 그리고 곱하기 10하고 파이를 옆에다가 붙여줄게요. 이제 약분을 잘 하면 되겠다. 3이랑 약분을 하면 3, 8에 24. 5랑 약분합시다. 5, 5, 25, 5, 20. 위에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자리가 부족해서. 5분의 24 곱하기 8 곱하기 2가 돼요. 384 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또 회전체다. 그치? 자, 그 회전체의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 도형을 그려준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회전. 그러면 회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 아, 그럼 얘도 분해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위에는 뿔 하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뿔의 옆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겉넓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면의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보입니다. 원기둥. 그럼 원기둥의 옆넓이만 구해도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반구의 겉면이 보여요. 이렇게 세 개의 겉면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뿔이에요. 그쵸? 이 뿔을 전개를 해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될 거고요. 모선의 길이가 5입니다. 5. 반지름이 5인 부채꼴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지름 길이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3cm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이구나 라는 걸 밝힌다면 코의 길이가 6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겉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뿔의 옆면만 구할 거예요. 2분의 1 RL 이렇게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가 약분돼서 15파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둥의 옆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밑면의 둘레를 여기에서 구해도 되겠다. 6파이죠.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볼까요? 높이가 얼마냐면 5예요. 5.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그러면 30파이. 이게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구의 겉넓이의 절반이에요. 3번,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4파이 r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런데 절반만 필요해. 2파이 r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고 18파이. 글자가 이상해졌네. 18파이예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30.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구했죠. 그래서 15와 30과 18파이를 싹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63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단위는 겉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자. 1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돌렸다. 몇 바퀴를 굴렸냐면 3바퀴를 굴렸어요. 그랬더니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3바퀴를 굴렸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 곱하기 3을 하면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죠. 반지름 길이가 4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몇 파이가 되냐면 8파이가 돼요. 그 3바퀴를 굴리면은 이 원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3배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전체 원의 둘레가 나와요. 그럼 8 곱하기 3 하면 24 아닌가? 그래서 24파이가 전체 원의 둘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름이 24cm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지름 길이가 10이구나 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어요. 왜 반지름을 구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모선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반지름이 12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12제곱파이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3이 뭘로 바뀌어서 나누기 3으로 바뀌어가지고 3분의 1로 바꿔준다면 이게 곧 뭐가 되냐면 옆면의 넓이가 나와요. 즉 원의 넓이에서 3등분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부채꼴의 옆넓이였던 거지. 그럼 계산해보면 144파이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그래서 48파이 얘가 부채꼴의 옆면의 넓이, 옆넓이가 나오고요. 그러면 밑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 r제곱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밑넓이는 4, 4, 16 해가지고 16파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오호라!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겉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더해보자. 64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당연히 제곱센티미터. 이해돼요? 15번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의 겉넓이가 나왔네. 이 반구의 부피는 하고 나와있죠. 자, 비밀을 하나 알려줄 거야 지금부터 비밀 하나 알려줄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구의 반지름이 무엇이냐면 R입니다. R. 이때 겉넓이는 4파이 R제곱이에요. 전체 겉넓이가 4파이 R제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 R제곱이 뭐냐면 이 파이 R제곱은 단면의 넓이에요. 즉, 요 단면 있죠? 이 단면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단면의 4배가 겉넓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2배를 하면 있잖아. 위, 아래 중에서 위의 곡면의 넓이가 단면의 2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위에 있는 곡면 있죠? 곡면. 이 위에 있는 곡면의 넓이는 단면의 넓이의 2배라는 거예요. 아, 이 곡면의 넓이는 2파이 r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곡면과 이 밑면을 더하면 2파이 r제곱과 단면의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파이 r제곱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단원의 겉넓이에요.
그 건널비가 48파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얘가 48파이야. 파이가 약분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은 16이 나오죠. 즉, R제곱이 16이라는 거는 R은 얼마야? 4라는 거죠.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거야. 부피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럼 R에 반지름 4가 들어가게 되겠네.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구의 부피이기 때문에 전체 구의 부피에서 몇 분의 몇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여기도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정리가 되면 정답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2가 하나 약분이 되면 여기가 2가 돼요. 4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64입니다. 64의 2배니까 3분의 128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단위는 부피이기 때문에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어. 3분의 128파이 4번에 정답이 있네요. 16번 문제 가보죠.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요렇게 L을 회전축으로 회전을 했군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회전체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회전체가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겉에 구가 하나 있고 안쪽에 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안에 있는 곳은 진공인 상태라고 느낌이 옵니까?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부피에서 이 안쪽에 있는 부피를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V1이라고 한번 해볼게. 전체 부피를 구해보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6이에요. 그러면 3분의 4파이 R 세제곱 6의 세제곱. 그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3분의 4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이죠.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위에서 밑에 있는 것을 빼면은 회전체의 부피가 나올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계산하면요 288파이가 나올 거고요. 밑에 있는 거 계산하면 36파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뭐 한다고요? 그렇지, 빼버린다고요. 빼버리면은 252파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문제를 내가 잘못 읽었네요. L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180도만큼만 회전을 했구나. 이런. 자, 180도만큼 회전을 했다라는 거는 절반만 돌았어. 그러면 이 부피에서 몇 분의 몇을 또 곱하면 돼요?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절반만 필요하니까 126파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겠다.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17번 보면요. 부피가 저렇게 생긴 원기둥의 모양의 통 안에 그림과 같이 구 3개가 꼭 맞게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개념을 먼저 배웠어요. 구가 원기둥 안에 꼭 들어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구의 부피 대 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2대 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뿔의 부피까지 더해진다 라고 한다면 2대 3대 1이라고 했었어요. 뿔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기둥이 3개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를 자르고요. 이렇게 하나를 또 잘라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꼭 들어맞는 구가 마치 3개로 탑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구와 기둥의 부피의 비가 2대 3이 될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2대 3, 여기도 똑같이 2대 3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와 기둥의 부피의 비는 2대 3이다 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구가 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단다. 48파이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요 32파이가 나오는데
이게 구 3개의 부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 설명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구 1개의 부피를 원한다는 건 여기에서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 1개의 부피는 3분의 32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위는 당연히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그렇다면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구가 아닌 나머지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의 부피가 궁금한 거잖아. 전체 부피에서 구의 부피를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빈 공간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게 얼마냐면 3분의 1입니다. 뿔의 부피랑 같다라는 겁니다. 48파이에서 그냥 32파이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16파이. 단위는 당연히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1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반짐 길이가 3cm인 공이 3개가 들어있어요. 공 3개를 갖다 뺐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물의 높이를 구해주세요. 공 3개를 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맞아? 물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 공백이 남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공 3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공의 부피만큼 이 원기둥이 비어버려요. 이렇게 빈 공간의 부피가 곧 구 3개의 부피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 3개의 부피는 마치 비어있는 공간이 원기둥 같잖아. 빈 공간에 원기둥 부피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죠. 3분의 4파이 r 세제곱. r이 얼마냐면 3이라고 나와있죠. 3의 세제곱. 빈 공간에 원기둥의 부피니까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 6이에요. 밑넓이가 36파이라는 거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높이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부피가 될 건데 그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좌변을 정리를 해보면 36파이가 나오고요. 우변 자체가 36파이 곱하기 h이기 때문에 따라서 h는 1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전체 높이 15에서 빈 공간의 높이 1을 빼주니까 얼마가 될까요? 14cm가 남아있는 물의 높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19번 문제를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반구, 원뿔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가 있어요. 원뿔과 반구,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V1, V2, V3라고 했을 때 V3분의 V1 플러스 V2를 구하세요. 완전히 시계값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지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반지름을 이제부터 R이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원뿔의 부피 이거를 안 구할 겁니다. 뭐부터 구할 거냐면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하면 밑넓이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가 이만큼이 높이가 될 건데 그게 곧 반지름 r과 같겠죠. r 파이 r 세제곱 이게 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원뿔을 이제부터 구할 건데 원뿔은 기둥에 꼭 들어맞아요. 그럼 아까 전에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뿔과 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 3이라고 했어요. 원뿔의 부피는 파이 r 세제곱에 3분의 1만 하면은 공짜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구의 부피를 구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는 9의 부피니까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3분의 2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원뿔을 V1, 얘가 V1, 반구를 V2, 밑에 있는 게 V2, 원기둥을 V3, 얘가 V3. 그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V1과 V2를 더하면 V1과 V2를 더하면 파이 r 세제곱이에요.
얘가 V1 플러스 V2. 이걸 뭘로 나누냐면 V3 파이 R 세제곱으로 나누죠. 얘가 V3로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는을 하나로 합쳐주면은 이게 서로 같은 모습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분이 전부 다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스텝 2 문제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분명히 점수가 따라올 거니까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요. 복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풀어보기를 권하고요. 내가 이걸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뭐겠어요? 집에서라도 다시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을,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파이팅!